자, 이제 셋째 시간 이어서 지상권 존속기간 보겠습니다. 자, 280조에서 보면 계약으로 지상권 존속기간을 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제시하고 있는 기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는 건 적어도 이 기간은 넘어야 된다는 거죠.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런 걸 최단기라고 합니다. 최단 존속기간. 최단 존속기간. 석조, 석회조, 연화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 소유 목적. 수목을 소유할 목적의 지상권이다. 그러면은 30년이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지상권 계약을 할 때는 견고한 건물. 우리 통상 건물들이 다 견고한 건물들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대부분은 30년짜리 지상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근데 2호를 보면 그 밖의 건물이라고 돼 있죠. 1호에서 말했던 건물은 견고한 건물이었죠? 그럼 그 밖의 건물은 무슨 건물이에요? 안 견고한 건물들. 이런 건물 소유 목적은 몇 년이라고요? 15년이요. 15년. 목적 건물이나 초가집 같은 거겠죠. 자, 그리고 자 3호에서 기타 공작물 소유 목적일 때는 5년이다. 하여 이렇게 세 가지의 최단기를 규정해 놓고 있는 겁니다. 이항 설정 행위로 위와 같은 기간보다 짧게 정하면 최단기로 연장됩니다. 자동 연장돼 버리는 거예요. 내려가세요. 파란색 1번. 최장기는 제한 없다. 최장기는 몇 년이라고요? 없다고요. 최장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양괄호 2번에 나오듯이 지상권 존속 기간을 영구 무한으로 할 수도 있다. 무한의 지상권도 존재할 수 있어요. 넘기시기 바랍니다. 265페이지. 자, 이제 265페이지 와보시면은 지상권자와 설정자 권리 의무가 나와 있죠. 자, 우리는 지상권자의 권리를 봐야 됩니다. 지상권자 권리. 지상권자 권리, 첫 번째 권리.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이게 첫 번째 지상권자 권리예요. 토지 사용권. 맞습니까? 예, 토지 사용권.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 지상권은 용익 물권이죠. 용익 물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권자가 토지를 사용하다가 토지 소유자가 제3자로 바뀌어도 그 제3자한테까지 지상권 주장할 수 있어요. 상린관계. 물권적 청구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준용됩니다. 자, 책 보죠.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 소유를 위해서 토지를 배타적 점유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돼 있고 밑에 양괄호 1번을 확인합니다. 제3자한테 과연 대항력이 있는 것이냐? 예, 대항력이 있습니다. 자, 둘째 줄의 중간에 그러므로 지상권자가 사용하는 토지를 토지 소유자가 양도해서 새 주인으로 바뀌었을 때 토지 양수인은 지상권자한테 토지 반환을 요구할 때 대항력이 있으므로 거절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양괄호 2번입니다. 건물이 멸실해도 지상권은 존속한다. 건물이 다 부셔졌는데 왜 지상권은 존속하는 거죠? 객체가 토지여서. 객체가 뭐여서? 객체가 토지여서.
자, 그래서 밑에 핵심 판례 보시면 지상권은 토지 이용하는 것을 본체적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현재 공작물 수목 건물이 없더라도 유효하게 성립하고 이 지상물들이 멸실해도 존속한다는 것입니다. 자, 내려갑니다. 양괄호 3번입니다. 토지 유지 관리 의무. 지상권자가 강력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만큼 토지 유지 관리 수선도 지상권자 스스로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걸 지상권자가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것은 결국 맨 밑에 줄에 나와 있듯이 설정자를 상대로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거죠. 네가 스스로 해야 돼요. 넘기세요. 파란색 2번.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213조, 214조 다 준용되고, 자, 그리고 밑에 파랑 색깔 3번 상린관계 준용된다. 내려가서 5번 보세요. 처분의 자유. 지상권자는 처분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처분한다는 건 뭐를 처분하는 것이냐? 지상권 처분을 말하는 거예요. 뭐를 처분한다고요? 지상권 처분. 토지 처분 아니에요. 지상권 처분.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을은 지금 현재 토지를 빌렸었고 그게 지상권이죠. 근데 이 지상권을 갖다가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지상권 처분한다는 것은 을이 갖고 있던 이 지상권을 다른 사람한테 그대로 넘기는 거. 그게 지상권 양도죠. 지상권 이렇게 넘기는 거죠. 그럼 병한테 지상권이 넘어가요. 지상권이 넘어가요. 그렇죠? 그럼 이제 누가 지상권자 되죠? 지상권자 되죠. 자, 그리고요. 지상권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어요. 예, 지상권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 전세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어쨌든 자, 그럼 병이 이번에는 을의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 되는 거죠. 이것도 처분입니다. 자, 그리고 지상권자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토지에 대해서 임대차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양도와 저당권 설정과 임대차 이런 것들을 싹 묶어서 지상권의 처분이라고 하고 이 처분권이 보장된다는 겁니다. 그럼 지상권자가 이런 거 하면 땅 주인이 갑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왜 싫어하죠? 예? 그냥 싫어하죠. 별 특별히 이유는 없죠? 그냥 싫어하는 거예요. 그죠? 내 땅이니까. 내 땅이잖아. 내가 소유한 땅인데 네가 왜 이렇게 이렇게 활동을 하니? 싫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갑이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면서 야, 너 처분하지 마라. 지상권 처분을 금지하겠습니다. 그럼 을이 처분할 거라 그래요? 처분 안 한다 그래요? 처분 안 한다 그러죠. 그래 계약이 되겠죠? 처분 안 할게요. 진짜 안 할 거죠? 진짜 안 할게요. 그럼 금지 특약 넣겠습니다. 처분을 금지하는 특약 사항으로 넣을게요. 그래도 처분할 수 있습니다. 특약이 무효예요. 특약이 무효. 이런 특약을 가지고 지상권자의 처분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상권자의 처분은요, 절대적으로 보장이 된다 라고 판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에서 지상권이 안 쓰이는 거죠. 그죠? 땅 주인들이 임대차를 하고 말지 이런 강력한 지상권자를 드리겠습니까?
안 드리는 거예요. 안 드리는. 그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상권을 없애버려야 돼요. 지상권을 다 폐지시켜 버려야 돼요. 어차피 임대차로 빌려주는 게 대부분이니까. 아니면 토지 전세해도 되잖아요. 그죠? 지상권 폐지해야 돼. 그래서 운동화세 폐지하라고. 우리 시험 범위 좀 이렇게 줄이게. 근데 아직까지 안 없어졌어요. 어쨌든. 자, 그래서 처분 자유에서 282조 내용을 보면은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토지 양도하거나 권리 양도하거나 토지 양도 아닙니다. 권리를 양도하거나 권리 존속 기간 내에서 토지 임대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저당권 목적으로 할 수도 있다. 이 세 가지 양도, 토지 임대차, 그리고 저당권 설정하는 거 다 묶어서 뭐라고 한다고? 처분, 지상권 처분. 자, 이게 절대적 보장이 되기 때문에 밑에 양괄호 1번에 나오듯이 처분금지 특약은 무효다. 처분금지 특약이 들어가도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른쪽 가보죠. 6번, 파란색 6번을 확인하세요. 치료 지급의 의무가 있죠. 일단 치료는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요소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무상지상권 성립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양괄호 2번입니다. 치료를 등기한 때 제3자에 관한 대항력. 자, 치료에 대해서 제3자한테까지 주장하고 싶으면은 그 관련된 내용이 등기돼 있어야 합니다. 치료액과 지급 시기 이런 것들과 관련된 약정은 등기해야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자, 내려가서 동그라미 2번이에요. 치료 액수를 등기하지 않았다. 그럼 제3자한테 대항을 해요, 못해요? 대항 못하는 거예요. 대항하려면 뭐 하시라고요? 등기하시라고요. 읽어보세요. 넘기세요. 양괄호 3번 지료 증감 청구권. 치료에 대해서 증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치료 증액 청구. 증액. 그럼 치료를 올리자는 거잖아요. 이거는 지상권자가 청구해요? 설정자가 청구해요? 설정자가 치료 높이자 그러죠. 그죠? 그죠. 지상권자는 증액을 청구하다가 뭐를 청구하겠어요? 맞아요. 감액을. 지상권자는 감액 청구하겠죠. 이걸 묶어서 증감 청구라고 하는 거예요. 증액 청구든 감액 청구든 묶어서 증감 청구. 이거는 지상권자도 할 수 있고 설정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형성권이에요. 증감 청구권, 형성권. 따라서 누군가 증액 청구하든 감액 청구하든 협의 절차 들어가야 돼. 무시하면 안 돼요. 협의 절차 들어가야 돼. 자, 동그라미 1번은 내용을 읽어보시고,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형성권이다. 확인하세요. 형성권.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양괄호 4번입니다. 치료 체납의 효과. 지상권자가 2년분의 치료를 연체하면 쫓겨납니다. 몇 년분을 연체하면요? 2년분을 연체하시면. 야, 네가 감히 2년분의 치료를 안 냈어? 아니, 지상권자가 갑의 땅을 쓰면서 1년에 치료를 1,000만 원을 내기로 한 거죠. 1,000만 원을. 1년에 1,000만 원. 그죠? 1년에 1,000만 원. 그럼 1,000만 원 줘야죠. 1,000만 원 줘야죠. 이렇게. 1년. 근데 얘가 2년치가 밀렸다는 거예요. 2,000만 원이 밀렸죠? 그럼 설정자가 뭐 할 수 있다고요? 지상권 소멸 청구. 치료 연체를 원인으로 소멸 청구하면 지상권이 소멸하게 돼요. 그럼 을은 쫓겨나는 겁니다. 쫓겨나요.
자, 근데 만약에 갑이 소유자일 때 우리 지상권자 을이 1년분을 연체했고 소유자가 갑에서 땅 주인이 갑에서 병으로 바뀌었어요. 병이 토지 양수인입니다. 병으로 소유자가 바뀐 다음에 또 1년 연체하셨어요. 그럼 합산했을 때 몇 년 연체한 거죠? 2년 연체한 거죠. 그러니까 병이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나 소멸 청구할게. 너 2년 연체했으니까. 이거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합산해서 주장할 수 없어요. 작년 1년치 연체됐던, 그 전에 1년치 연체됐던 거는 을하고 갑 사이의 문제죠. 자, 을하고 병 사이 문제가 됐던 건 아직 1년 연체밖에 안 됐습니다. 여기서 을이 1년분을 더 연체해야 병이 토지 소유자일 때, 지상권 설정자일 때 2년분 연체가 되는 거죠. 그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책 봅니다. 동그라미 2번에 토지 양도 전후에 걸쳐서 지로 연체한 경우가 나와 있습니다. 핵심 판례 보면 핵심 판례 셋째 줄 지상권자의 지료 지급 연체가 토지 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서 이루어진 경우에, 양도 전후 걸쳐서 이루어졌다는 건 갑이 소유자일 때 연체하다가 병으로 소유자 바뀌고 계속해서 연체하고 있다는 거죠. 이때 토지 양수인에 대한 연체 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다면은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없다. 문장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양수인 네 소유일 때 몇 년치가 연체가 돼야 돼? 2년치. 따라서 전 소유자와의 관계 속에서의 연체 기간을 합산해서 주장하는 거. 된다 안 된다? 그거 안 된다는 거죠. 합산 주장을 할 수 없다. 이까지 세 번째 권리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 권리는 어디 나오냐면은 364페이지. 364페이지. 갱신 청구권. 계약갱신 청구권. 그 다음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게 네 번째 권리입니다. 여기서 무슨 청구권이 중요하겠어요? 매수 청구권이 중요하겠죠? 어떻게 제 마음을 잘 아시죠? 천재. 이게 중요하죠, 이게. 왜냐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요, 이거 형성권이에요. 무슨 권이라고요? 형성권. 이건 형성권인데 갱신 청구권은 그냥 청구권이에요. 이건 그냥 단순한 청구권에 불과한데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다. 뭔 말이냐? 이런 거예요. 땅이 갑고 갑소유 땅의 을이 지상권자다. 을이 지상권자다. 을은 견고한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을 받았다. 그럼 이 건물이 을 거죠. 을 거. 자, 견고한 건물 소유 목적의 지상권이니까 기간 약정 안 하면 자동 몇 년짜리 된다? 30년짜리 지상권 되죠. 근데 그 30년이라는 기간이 만료한 거예요. 기간의 만료. 그럼 기간이 만료됐으니까 말소 등기 안 해도 지상권 소멸합니다. 그럼 을은 이제 뭐를 해야 되죠? 땅을 반환해야 돼요. 지상권이 끝났으니까. 그죠? 땅을 반환해야 돼, 갑한테. 근데 문제는 건물이죠. 토지 위에 건물이 이렇게 버티고 있잖아요.
이 건물이 누구 거죠? 건물 을 거잖아요. 그럼 건물을 들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들고 가야죠. 못 들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갱신을 청구하라는 거예요. 계약을 연장하자는 거지. 근데 갱신 청구권은 청구권이라고 형성권이라고? 청구권이기 때문에 갑이 거절하면 돼요. 싫어. 거절. 갑이 여기서 거절해버리면은 갱신이 안 돼버리는 겁니다. 갱신 안 돼요. 그러니까 갱신 청구를 거절당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을은 그러면 지상물을 사가라고. 이 매수를 갖다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이것도 거절하면 안 됩니까? 아니 이건 거절이 안 돼요. 좀 사기 싫은데 그거 거절 안 돼요. 아니 건물이 지금 20억짜리인데요. 20억짜리를 제가 어떻게 삽니까? 사셔야 돼요. 저 못 사겠는데요? 그럼 갱신해 주던가요, 그러면. 그럼 갱신해 주던가요. 이런 식으로 갱신을 어찌 보면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입니다. 그리고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라 그랬죠. 왜 이걸 형성권이라고 하냐면은 을이 갑한테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하는 순간 매매가 형성돼요. 매매가 만들어지려면 원래 당사자들이 합의해야 되잖아요. 합의해야 되죠? 근데 여기는 합의 안 해도 돼요. 합의 안 해도 돼. 매수 청구를 하면 매도인을. 자, 매도인이 누구죠, 현재 여기서? 매도인 을이죠. 그죠? 매수인 갑이요. 매도인을 을로 매수인을 갑으로 하는 매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합의했어? 합의 안 했어? 합의 안 했어요. 그래도 매매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무슨 권이라고? 형성권. 그럼 갑은 돈 줘야 돼요. 20억 줘야 돼요. 갑이 돈 안 주면 을도 건물을 안 넘기겠죠? 을은 건물을 넘기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하면서 토지를 쓰게 되는 겁니다. 매매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자, 책 보겠습니다. 지상물 매수 청구 나와 있습니다. 자, 조문통의 내용을 보면은 283조에서 자, 1항에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이 현존할 때 지상권자는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2항입니다. 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을 때는 이 지상권자가 상당 가액으로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지금 1항에서 말하는 게 무슨 청구죠? 갱신 청구. 2항에서 말하는 건 무슨 청구죠? 매수 청구. 밑으로 내려가세요. 동그라미 2번의 행사 방법. 동그라미 2번의 행사 방법. 1차적으로는 갱신 청구를 하고 거절당하면 2차적으로 매수 청구. 동그라미 3번의 효과, 형성권. 계약을 강제해버린다. 매매가 형성된다. 이런 식으로 매매가 지상물 매수 청구로 형성이 돼버리기 때문에 갑의 입장에서는 을하고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할 당시부터 야, 너 당신 30년 뒤에 매수 청구 안 할 거죠, 선생님? 매수 청구 안 할 거죠? 그러면 을이 당연히 매수 청구를 안 한다 그래야죠. 그죠? 그럼 매수 청구 금지하겠습니다. 금지 특약을 넣는 거죠. 특약이 무효입니다. 특약이 무효고 그래도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규정 자체가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이다. 법대로 해야 됩니다. 당사자가 다르게 정할 수가 없어요. 동그라미 4번에 나오죠?
강행 규정이다. 이를 위반해서 지상권자한테 분리하면 효력 없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위쪽으로 올라가서 285조를 확인하세요. 285조. 지상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했으니까 지상권자는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해서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자, 토지가 있었고요. 자, 토지가 갑소유였고 갑소유 토지에 대해서 을이 지상권자로 땅 빌렸는데 이번에는 수목을 소유할 목적으로 수목을 갖다 소유할 목적으로 을이 빌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수목 소유 목적이니까 기간 약정 안 하면 자동 몇 년이죠? 30년. 30년 맞아요? 30년. 그래서 제가 이거 안 지우고 냅둔 거예요. 네? 이걸 보고 30년 맞추시려고 냅뒀다고요. 이렇게. 친절하죠? 예. 그래서 우리 지상권자, 30년짜리 지상권자라는 거죠. 기간이 만료됐던 거죠. 기간이 만료됐다. 그럼 지상권 소멸한다. 이때 을이 나무를 가져가겠다고 한 거예요. 이게 수거죠. 물론 을이 갑한테 갱신 청구하고 갑이 거절했을 때 매수 청구할 수도 있겠지만 을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나무들을 뭐 하겠다고? 수거하겠다고. 나무를 들고 집에 갈 수 있습니까? 나무 들고 집 가요, 못 가요? 예? 왜 못 가요? 가죠. 나무 뽑을 수 있어요, 없어요? 뽑을 수 있잖아요. 나무 뽑아줘요? 뽑아줘요. 건물은 뽑아줘, 안 뽑아줘, 건물은? 건물은 못 뽑죠. 건물 어떻게 뽑을 거예요? 나무는 뽑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다 들고 가겠다는 거지. 다 수거하겠다. 그랬더니 갑이 그랬던 거예요. 설정자가. 그걸 왜 뽑으려 그래? 팔고 가라. 매수 청구. 갑 측에서 매수 청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형성권이기 때문에 지상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 못합니다. 그게 지금 285조예요. 1항에 지상권이 소멸한 때 일단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을 수거해서 원상의 회복을 시켜줘야 되는데 2항입니다. 전항의 경우에 지상권 설정자가 상당 가액을 제공해서 공작물, 수목의 매수를 청구했을 때는 이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는 거절하지 못한다는 것이. 왜 거절 못하는 거죠? 형성권이라서. 자, 여기까지가 지상권자 권리들이었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특수지상권으로 가보죠. 371페이지 특수지상권. 자, 특수지상권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지금 네모 1번에 나오는 구분지상권. 하나도 안 중요해요. 넘기세요. 네모 2번에 분묘기지권. 별로 안 중요해요. 넘기세요. 374페이지 네모 3번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오, 중요합니다. 법정지상권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 과정에서는 법정지상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지상권. 첫 번째, 법정 지상권은 지상권이다. 지상권 맞아요? 법정 지상권? 지상권이에요. 왜 지상권이에요?
지상권. 그죠? 예. 지상권. 지상권 맞아요. 지상권. 그러니까 법정 지상권도 역시 그 객체가 뭐겠어요? 토지지. 객체 토지. 맞아요. 객체가 토지지. 지상권이니까. 근데 두 번째, 이거는 설정 계약과 등기를 통해 성립하는 그냥 보통의 통상적 지상권과는 다르게 지금 시작이 법정으로 시작되고 있죠. 따라서 법률 행위다, 법률 규정이다, 이거. 이거 법률 규정이라는 거죠, 법률 규정. 187조라는 거지. 187조. 따라서 등기를 해야 돼, 등기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죠. 등기 안 해도 돼. 등기 안 해도 돼. 세 번째, 종류가 세 가지예요. 법정지상권의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법정지상권의 종류는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두 번째, 366조의 법정지상권. 세 번째, 305조의 법정지상권. 세 가지. 그럼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죠? 관습법상 366조, 305조의 공통점이 뭐예요? 법정지상권. 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는 기본적인 그 본질은 똑같죠. 근본은 똑같겠죠. 이제 절차상 차이가 좀 있겠죠. 요건상 차이. 여기서 366조가 중요해요. 얘가 법정지상권의 왕이에요. 왕. 얘가 왕. 얘도 좀 중요해요. 얘도.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비교해야 돼요. (305조는) 별로 안 중요해요. 몰라도 돼요. 305조 몰라도 돼요. 관습법상하고 366조하고 두 개를 잘 비교하셔야 돼요. 두 개를. 자, 여기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지상권 파트에서 다루고, 자, 한 번 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지상권 파트에서 다루게 되고, 366조, 이 법정지상권의 왕은 저당권 파트에서 다루게 돼요. 그래서 얘를 먼저 보고 366조를 보고 그 다음에 관습법상을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관습법상을 보지 말고 다음 주 366조를 보고 그 다음에 관습법상 보자는 거지. 제 말 이해되세요? 아니, 관습법상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먼저 그 근본부터 먼저 봐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법정지상권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그 취지와 기본적인 틀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가 갑거였습니다. 갑이 토지 소유자. 자, 그리고 갑이 토지 위에 건물도 소유하고 있었다. 자, 그리고 토지에, 갑 소유 토지에만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저당권이 설정되었다. 갑이 변제를 못하면은 이 저당권자가 결국 경매를 실행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경매가 실행되면은 땅 주인이 바뀌죠. 토지를 병이 경락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경락을 받았다,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땅은 병께 됐죠. 근데 건물은 갑 거죠. 근데 갑은 땅을 잃었고 땅이 남의 땅 돼버린 겁니다. 그죠? 근데 갑은 토지 사용권이 없어요. 토지 뭐가 없다고요? 토지 사용권이 없다고요. 근데 경락이 이런 거죠. 고객님, 지료는 2억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갑이 2억은 너무 좀 비싼 거 아닙니까? 예? 시세가 그게 안 되는데 버티는 거죠. 그럼 결국 병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건물을 뭐 하세요? 철거하세요. 그러면 꼬우시면요. 에? 꼬우면 철거하시든가. 이렇게 나와버린다고요. 그럼 갑은 철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돼서 이 토지 경락받은 자와 기존의 건물주 간에 분쟁이 심화되면 건물이 철거될 수 있고, 이렇게 건물이 철거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손실이라는 거죠. 사회적으로 손실이니까 야, 건물 철거 못하게끔, 건물을 철거시키지 못하게끔 건물주한테 법에서 정한 지상권의 취득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법정 지상권이에요. 등기를 해야 지상권 취득, 등기 안 해도 취득. 등기 안 해도 취득이에요. 갑은 이미 지상권자 된 거예요. 그러면 함부로 병이 갑한테 철거하라고 못합니다. 철거 청구 못해요. 그럼 병이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니 괜찮아요. 지료만 잘 주면 돼요. 뭐만 잘 주면 돼? 지료 잘 주면 되지. 그 시세 맞춰서 토지 사용료를 병한테 갖다 주고, 갑은 병의 땅을 빌려 쓰고, 건물은 철거되지 않고, 요게 사회적으로 더 맞다는 거지. 그런데 제도 만든 거예요. 이해되세요? 법정 지상권. 병이 땅을 경락받는 순간 건물주는 지상권자 돼버리는 거예요. 등기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자, 토지가 갑 거고, 건물도 갑 거고, 갑이 이번에는 땅을 팔았어요. 을한테 땅을 매매를 해가지고 판 거예요. 이제 이전 등기 해주고 땅 소유권 을한테 넘기는 겁니다. 토지는 소유자가 을로 바뀌게 되는데 건물은 역시 가만히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매매 계약을 하면서 지상 건물에 대해서 야, 이 건물을 철거해야 되지 않겠어? 라는 취지에 어떠한 특약사항도 들어가지 않았다면 이거는 건물을 철거하자는 거다, 건물 인정해 주겠다는 거다.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럼 이때 토지가 을한테 넘어가면서 이 건물주 갑은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을한테 뭐를 꼬박꼬박 잘 갖다 주면 돼요? 예, 지료 잘 주면 돼요. 이게 법정 지상권이에요. 그럼 뭐 분쟁이 생길 것도 없이 잘 매듭이 지어진다는 거죠. 건물 안 부셔지고요. 여기서 왼쪽에 법정 지상권이 있죠. 이게 바로 366조 법정 지상권이에요. 이 오른쪽의 법정 지상권이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에요. 결국 근본은 토지하고 건물하고 소유자가 원래는 같았는데, 원래는 어땠는데? 원래는 같았는데 토지 건물 소유자 원래 같았어. 근데 달라져 버렸죠. 뭐 때문에 달라졌어요? 경매로 달라졌어요. 그러면 366조 법정 지상권, 토지 건물 소유자가 동일했는데 야, 매매로 달라졌네? 매매로 달라졌어? 그러면 무슨 지상권?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 한 번 더, 경매로 달라지면 366조 법정 지상권.
매매로 달라지면 관습법상. 그게 두 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 틀이에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판례 추가하고 좀 더 세세한 내용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관습법상은 나중에 좀 더 심도 있게 다뤄볼 테니까 일단 지금은 넘어가세요. 366조는 다음 주에 만납니다. 자, 그럼 이제 지상권 마무리하고요. 이제 지역권으로 바로 갑니다. 384페이지요. 지역권. 지역권은 지로 시작하죠. 객체가 역시 토지예요. 객체가 토지다. 첫 번째, 일단 개념. 개념과 용어 정리.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지역권은 특성이 있습니다. 지역권이 가지는 특성. 특성 세 가지. 자, 그리고 지역권과 관련된 취득의 문제. 취득. 요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지역권 파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조문부터 확인을 하면은 291조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역권자는 일정 목적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라고 돼 있죠. 자, 여기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한다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는 주로 통행입니다. 통행.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건 통행지역권이에요. 네? 통행지역권. 길이 이렇게 나 있을 때, 길이 이렇게 나 있을 때 왼쪽 토지를 갑이 소유, 오른쪽 토지를 을이 소유. 이때 갑이 가지고 있는 땅이 만약 맹지라면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죠. 그게 바로 주위 토지 통행권이었죠. 을의 승낙을 받고 가야 돼, 안 받아도 돼? 안 받아도 되죠. 을 승낙을 안 받아도 얼마든지 통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만약 통로가 있다면, 둘러갈 수 있는 통로가 있다면 갑은 통행권 행사를 할 수 없죠. 통로로 가요. 통로로 이렇게 둘러가야죠. 근데 통로로 가면 무슨 문제가 있죠? 예? 무릎이 아파요. 통로로 다니면 무릎이 아프다고, 무릎이. 그죠? 자, 그러면 계약을 하면 돼요. 선생님, 지역권을 설정합시다. 설정 계약을 하고 등기를 해서 갑이 지역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은 지역권자로서 을하고 계약을 통해서 정한 그 범위에서의 통로의 범위를 정하고 갑이 지역권자로서 통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갑이 지역권자면 을은 뭐가 되겠죠? 지역권 설정자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의 갑의 땅, 여기서 갑 땅은 편익을 받아야 편익을 줘요. 편익을 받고 있는 거죠. 통행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진 땅이죠. 통행할 수 있도록 편익을 받는 땅이라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은 요역지라고 해요. 이 요자가 요청한다는 거죠. 요청. 그러니까 을의 땅은 지금 편익을 받아야 편익을 제공해요. 편익을 제공하고 있죠. 통로로서 이걸 승역지라고 해요. 이 승역지의 승자가 이 갑의 요청에 승낙했다는 거지.
이때 요역지는요. 한 필 토지 전부에만 할 수 있어요. 전부에만 할 수 있어요. 일부만에 대해서 요역지로 하겠다? 불가능합니다. 편익을 받으려면 토지 전체가 편익을 다 받아야지. 일부만 편익을 받겠습니다? 안 됩니다. 네. 자, 근데 승역지는요. 물론 승역지 한 필 토지 전부를 승역지로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을이 자선 사업가니까 내 땅을 전부 다 통로로 이용하세요.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당사자가 합의했다면. 근데 주로 전부로 하지 않고 이렇게 토지 일부만 설정을 하겠죠. 통로에 대해서. 그러니까 승역지는 전부도 가능하고 일부도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요역지는 일부에 안 되지만 뭐는 일부 가능하다고요? 승역지는 일부 가능하다고요. 자, 밑에 내려가세요. 파란색 2번 봅니다. 지역권의 객체. 편익을 요청하는 걸 요역지. 편익 제공하는 걸 승역지라고 한다. 2번 편익 얻는 요역지는 한 필 토지 전부를 위해서 성립한다. 근데 양괄호 3번에 승역지는 전부도 되지만 뭐도 가능하다고 일부도 가능하다고. 양괄호 4번 한 필지 토지 일부를 위한 지역권은 설정할 수 없으나 토지 일부에 대해서는 지역권이 성립할 수 있다. 이야, 표현이 이상하죠. 지금요 양괄호 4번에서 첫 번째 나오는 토지, 첫 번째 줄 왼쪽에 나오는 토지 있죠? 이거는 요역지예요. 뭐라고요? 요역지라고요. 오른쪽에 나오는 토지 있죠? 이거 승역지예요. 그러니까 왼쪽의 토지하고 오른쪽 토지가 지금 다른 토지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왼쪽의 토지는 위한 지역권이라는 설명이 있죠. 위한 지역권이라는 건 편익을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편익을 준다고 편익 받는다고. 편익 받는다고. 그러니까 왼쪽 토지는 뭐라고요? 요역지라고요. 일부 됩니까? 일부 안 돼요. 전부여야 돼. 근데 오른쪽 토지는 일부에 대해서 성립.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 말하는 겁니다. 승역지. 일부 성립할 수 있다. 자,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취득 나오고 있죠. 좀 쉬었다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